부자로 살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부자의 일상을 찍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그 삶이 다 노출되니까 제가 감히 좀 부자한테 가서 좀 찍읍시다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벽마다 올라오는 이 산에 또 동일하게 와서 그때 찍기로 약속을 드렸는데 못 찍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저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오는데 정이품 소나무를 보았어요. 그 정이품 소나무가 제가 한 50년 전에 수학여행 갔을 때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때도 버팀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나무가 죽어간다고 주사바늘 주고 링기를 맞고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그렇게 그 똑같은 모습으로 버팀목을 하고 그 버팀목을 했던 그 가지가 이제는 좀 많이 잎이 떨어지고 한쪽 그 가지는 완전히 나뭇잎이 없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그만큼 지난 거죠, 그죠? 그래도 사람들의 보살핌과 그 나라의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정이품 소나무가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변한 게 있다면 그 옆에 뭐 이렇게 설명서가 큰 그 광고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 모습과 이런 것들이 50년 전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50년 만에 가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산으로 오는데 깜깜할 때 올라와서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탄한 길이 나옵니다. 왜 정이품 얘기를 했냐면 부자가 되려면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 많은 부자들을 보면 그 자산을 부동산이든 이렇게 뭐든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부동산을 팔지 않고 그냥 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거기서 현금이 나와가지고 또 현금으로 또 자녀들에게 또 뭐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부동산을 또 증여도 하고 또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직업을 3개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 부자한테 내가 배우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부자의 일상을 못 찍었으니까 그 찍다 보면 노출이 되고 그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찍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감이 아니다 싶어서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어려우신 분들 뭐 40대 뭐 30대는 젊으니까 뭐를 해도 지금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기이지만 40대만 되어도 직업을 여러 개 뭐 바꾸고 또 내가 새로운 걸 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40대, 50대에게. 저는 그때 40대 때 이제 다 청산하고 나니까 집 다 팔고 그렇게 하니까 빚 3억 5천에 3억 5천 빚에 딱 현금 1,000만 원이 남아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이렇게 사무실 겸 창고 같은 그런 집을 얻어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모르는 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책에서 보고 남의 지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내가 학자도 아니고 뭐 교수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그 했던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단풍이 많이 아름다운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마음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디어를 여기 와서 얻었는데 보면 거의 제가 한 7, 8년째 이곳 다니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 오면 눈 와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TV 홈쇼핑 보시면 많은 물건들을 팔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 채널에서 빛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그맣게 뭐 이렇게 가게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너무 많습니다. 3억 5천이면 이자가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은행에 빌린 것도 있었지만 지인들한테 뭐 좀 싼 이자로 빌린 것도 있고 심지어는 2부 이자까지 썼기 때문에 갚기가 힘들죠. 3억 5천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TV 홈쇼핑에 문을 두드렸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첫째, 그때가 한 2004년 정도 됐을 때인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그냥 상품 설명서하고 네 회사를 소개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언제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전화를 했어요. 그 회사에다가 홈쇼핑에다가 그 TV를 딱 켜면 나오잖아요. 뭐 무슨 홈쇼핑 뭐 무슨 홈쇼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콜센터로 연결을 해서 그 사무실 본사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상품 담당하는 MD분을 바꿔달라 하니까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아니요 바꾸셔야 돼요. 급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당당하게 저는 굉장히 자신이 있고 돈은 없지만 저는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목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 3대 홈쇼핑 다 뭐 유명한 뭐 현대 또 그 GS, 롯데, CJ 이런 좀 알아주는 그때 롯데가 옛날에 우리 홈쇼핑이었는데 그렇게 정말 단풍이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만나게 됐어요. 차례차례 만나갑니다.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는 홈쇼핑부터 만나죠, 제가. 그래서 어느 홈쇼핑 가니까 나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포장이 이게 뭡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간 물건이 진주 목걸이였어요. 중국에서 온 진주 목걸이. 저희가 남편 그 회사 때문에 중국에 갈 일이 몇 번 있어가지고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너무너무 싼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다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였었어요. 담수 진주, 민물에서 키우는 진주. 그래가지고 여기서 2, 30만 원씩 하는데 거기서는 뭐 몇만 원대 뭐 2만 원 뭐 이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샘플링 이렇게 했는데 상품 설명서도 너무 그렇게 성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못한 거죠. 제가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무식하게 무대 보러 나가니까 이건 아니라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MD가 그냥 5분도 밑에 안 하고 나가버려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 너는 너 손해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네가 안 받아들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좀 자신감, 자만감이라고 할까? 자존감이 저는 좀 이렇게 높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 여기뿐이 없냐? 그러고 그냥 탁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홈쇼핑 또 막 시도를 해가지고 갔는데 세 번째에서 한 MD분이 관심을 가졌어요. 이거 되게 싼데요. 9만 원대에 방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수수료가 뭐 한 그때 38%? 그래도 남잖아요. 홈쇼핑에서는 많이 팔잖아. 한두 개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회사를 와보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그죠? 관심을 일단 가졌잖아. 그러면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잖아요. 제가. 그럼 팔 수 있는 거지. 그 물건을 그 홈쇼핑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로 옵니다. 그 MD가. 근데 이제 우리 회사라고 해봐야 북창동에 크게 있었는데 그 월세잖아요. 다. 그걸로 이제 다 치우고 정리하고 친구 회사에 임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있었던 그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와서 보고는 우리 남편이 인상이 아주 좋아요. 그랬더니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방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 하나도 없어. 지금 10,000원도 없어요. 10만 원도 없고.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그 물건값을 해내야 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그때 그 정도 진주 목걸이 9mm 하나에다가 작은 거 2개 사은품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중국으로 갔어요. 이제 물건을 하러.
했더니 어느 분 전화가 왔어요. 참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라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돈은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 우리 남편 친구가 좀 괜찮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홈쇼핑 방송 날짜가 잡혔으니 이거 팔아서 한 달 반, 두 달 있다 줄 테니까 얼마만 줘라. 1,000만 원만. 안 줍니다. 안 줘. 주겠다고 했다가 나 부인한테 물어보고 그랬다가 못 주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 누가 물건을 줍니까? 외상도 할 수가 없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거기다가 진주는 흠이 좀 있어요. 그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좋은 걸 골라와야 되는데 여기도 너무 이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 포기를 하고 그래 한인교회가 있어요.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 끝날이더라고요. 가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지금 그때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네. 내가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한 달을 못 기다려서 사업을 다 엎어버린 걸 자기는 많이 봤대. 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단 하루 1시간 30분을 못 기다려서 사업을 엎어버리는 걸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복음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딱 순간에 제 머리에 영혼 육 가운데 완전히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일주일 7일이나 남았다. 8일 남았구나. 8일이나 남았다. 왜 못하냐. 그러고 딱 돌아왔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돈은 어떻게 됐어? 기도하시니까 기도해달라고. 아니요,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고 자기 형제한테 돈을 빌려갖고 5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죠. 그거는 죽은 목숨 살려준 거예요. 그 500만 원이. 그때 뭐 그렇게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5억보다도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0만 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일단 진주를 했습니다. 그 시장 가서 다 이제 구입을 해서 뒷장식 연결을 집에서 이제 내가 있는 숙소에서 하는데 밤새워서 그 진주 가게 사장 또 사모님 직원 2명이 와서 했어요. 만들었는데 뒷장식 고리 연결을 했는데 500만 원이 부족해요. 진주값이. 그래서 딱 다 해놓고 내가 하는 소리가 500만 원 부족하니까 내가 다음번에 물건 하러 올 때 너한테 갚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해갖고 오면서 그 사람이 가면서 하는 소리가 나중에 통역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이렇게 진주를 줘도 되는가?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리고 그분은 나가면서 이제 진주 남은 거 제가 고르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루에다 해갖고 이렇게 메고 나가다가 중국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허름하게 하고 다녀요. 우리 한국처럼 막 옷을 잘 입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남자들은 까만 잠바에다가 뭐 수백억 부자도 그래요. 그렇게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 중국 사람들은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옷은 그렇게 의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경비한테 붙잡혀가지고 도둑놈인 줄 알고 그렇게 혼났다고 다음 달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딱 그 시간에 내가 지켜줬죠. 그러니까 열흘 전에 가서 다 돈 주고 또 다음 물건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30분 방송을 얻었는데 15분 만에 다 매진이 된 거예요. 1000세트가. 그래서 MD가 막 전화가 왔어요. 이사님 이거 빨리 가서 이 샘플도 다 갖고 와서 빨리 포장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하면 3일 내로 물창교 입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찌어찌 뭐 식구들하고 아는 지인들하고 다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중국을 가서 물건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거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와야 되기도 하고 저는 주일은 또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지 그런 심정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없는 돈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오고 월요일날 갔다가 목요일날 오고 이렇게 계속 한 시즌을 진주를 계속 매진을 치면서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 처음에 갔을 때 네 허접하다 왜 이렇게 포장도 이렇고 상품 설명서도 왜 이러냐
포장 상태가 엉망이다. 그 포장은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업체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업체 알기를 우습게 하면서 우리가 우습게 당하면 안 되고, 그래 네 아니면 다른 사람 또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던 게 또 제 자존감도 자존감이지만, 제가 이렇게 참 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잘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있지,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항상 길이 열려 있어. 어느 곳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일 어려웠을 때 홈쇼핑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보통 그 정도 일을 꾸려내려면 저 정도 방송하고, 어쩔 때 일주일에 2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포장하는 게 엄청 바쁘고, 또 뭐 볼 일이 많아요. 한 사람은 AS 해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일을 저는 방송 가서 뭐 미팅해야 되고 혼자 다 해내고,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너 이러다 죽겠구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포장할 때 케이스 열어주고 닫아주고, 내가 물건 건품에서 한 번 더 넣고, 또 우리 남편이 박스 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 바쁠 때는 알바를 한 2명씩 포장할 때 나중에 썼고 이렇게 다 해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업을 벌려놓으면 크나 작으나 뭐 기본적으로 직원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그 진주 파는 그 공장이 있잖아요. 가게에서 그 사장님 사모님이, 지금은 이제 첫 거래처 말고 다른 거래처 보면 그 원산지를 제가 찾아갔죠. 나중에. 왜냐하면 계속 주문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조달을 못해요, 북경에서는. 그래서 저 남방으로 항주로 갔는데, 진주시장으로 갔는데, 엄청 열심히 진주 알 찌그러진 거 하나 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하다가 바닥에 끝까지 쳐다가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어렵구나, 저 진주 알 하나라도 저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또 거기도 역시나 밤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빨리 비행기 시간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밤에 이제 그 집에서 알바들 다 불러다 작업을 하는데, 가봤더니 그 집에 도요다가 3대나 되고, 그 다음에 집은 전부 다 황옥 있죠, 황색 제일 비싼 옥. 그걸로 다 계단이고 뭐 마루고, 물론 중국에 그런 원석 보석이 많이 있지만 유난히도 그 집을 보니까 참 잘 살고 있는데, 또 일하는 가정부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검소하게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제가 모델을 배웠습니다. 저는 참 보고 모방을 잘하잖아요, 그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알바 많이 쓰지 말고요, 혼자서 5몫을 할 수가 있어요. 5사람 몫을.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또 내가 절실하면 그게 보입니다.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번에 한 약속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기를 원했는데, 부잣집에 갔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못 지켰더라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업도 또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패션 잡화에 관한 그런 것들이 제 적성에 맞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이제 좀 한 단계 낮춰서 또 어떻게 제가 일을 했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로 살기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좀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스타일의 말들, 그걸 끊어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저는 집에 가스가 끊겼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가스비를 못 내면 끊기잖아요, 몇천 원인데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어려우시냐고, 가스가 끊겼다고 도와줄 테니 나오라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동사무소 도와준다는데 내가 허름한 반바지 입고 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단호하게, 그러면 평생 남한테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뭐가 어렵냐고, 브루스타 쓰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거절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가난과 맞서서도, 글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좀 물질이 없어서 빚이 많아서 어려우신 분들, 그쵸, 빚이 뭐 하나도 없고
그냥 무일푼에서 시작한다면 가장 저는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부터 벌면 다 모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전략하는 습관이 들었고, 나는 돈을 쓰기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남한테 사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거의 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아니, 가스도 끊기는데 어떻게 누굴 뭘 사주겠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습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돈을 거의 쓰질 않아요.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제가 임플란트, 옛날에 일을 너무 밤새고 많이 해가지고 이가 많이 상해서 임플란트를 몇 개를 했는데 또 하나를 빼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이거 약을 꼭 먹으라고. 어금니를 뺐는데 그날따라 피가 지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병원 1층에 내려가서 약을 달라고, 이거 그냥 이틀분 말고 3일분 말고 하루분만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 이거 의사가 처방한 대로 다 지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얼마인데 했더니 12,000원이래요. 나한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에요. 12,000원이. 그래서 그냥 안 찍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로 왔어요. 이를 꼭 물고 소물 물고 우리 동네 와서 다 돌아다녀도 안 된대.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꼭 약을 지어만 된대요. 그 날짜대로. 그래갖고 결국은 3,000원 손해봐서 15,000원에 제가 약을 짓게 된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를 빼서 힘든데 솜을 물고 좀 팅팅 부은 채로 아주 우리 동네 그냥 약국을 다 돌아다닌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약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000원만 주고 하루분만 주면 안 돼요? 너무 아까우니까 15,000원이.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결국 15,000원 지었는데 그걸 안 먹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계속 지혈이 잘 안 되고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아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전략하면서 사는 습관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가도 잘 모르고 요즘에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실감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